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번 쳐주세요. 방제를 이렇게 좀 적어도 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방제 축협의 도구라고 혹시 적어도 될까요? 뭐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웃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좀 풀어가야 좀 되지 않을까. 예. 자, 여러분들 뭐 실수한다, 선 넘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자리고 선 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한번 언급하고 어떤 오해가 있었고 하는 자리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이제 강퇴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세게 해서 오늘 공격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배분들 계시면 강퇴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좀 여쭤봤고 네, 한번 지금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PPT. 자, 컨텐츠 시작에 앞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름 서영욱 1975년 8월 20일생 리버풀 대학교 축구산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대한민국 축구 해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비선수 출신 해설위원 풋볼리스트 대표 MBC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해설위원. 오우 장난 아니죠 진짜로 경력이. 월드컵을 탐험하다 소개 대한민국 축구 해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비선수 출신 축구 해설가로 2018 러시아 월드컵 MBC 해설위원이자 풋볼리스트 대표이다. MBC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축구 경기 해설 맡고 있다. 리버풀 유학 시절 축구를 업으로 삼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저 맞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주요의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였던 나우누리 유럽 축구 동호회 개설을 맡았다. 네, 맞습니다. 이후 스포츠신문 굿데이 기자로 취직과 해설직을 병행했으나 굿데이 도산 후 정업 해설가로 정해졌다. 맞나요? 아니, 그때 저는 잘 나갈 때 그만뒀고요. 네. 그때 몇 년 뒤에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라 예. 망하기 전에 그만두셨다는 거로. 틀린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해설자 양력 박지성과 이용표 유럽리그 방송권을 획득한 MBC ESPN은 이전보다 젊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해설진을 꾸렸는데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이 SBS로 넘어가면서 함께 이적한 해설진들 사이에서 홀로 MBC에 남았다. 맞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죠. 근데 뭐 출발을 MBC ESPN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떠날 때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죠, MBC ESPN에서. 그렇죠. 네. MBC하고 MBC ESPN하고 다른 회사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뒤섞어 생각을 하시죠. 아,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BS 축구 채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1년을 했고 네. MBC에서 그 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MBC ESPN은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했었죠. 이강용 아나운서도 그때 MBC ESPN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또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축구 해설을 하고 싶으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적 제의도 왔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죠. 네. 예. 근데 MBC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좀 뭐 애정도 많이 있고요. 네네. 뭐 어쨌든 저한테 처음 기회를 준 큰 기회를 2002 월드컵 해설을 제가 MBC에서 했으니까 네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뭐 좋고 그러니까 2005년에 하여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4-5번 정도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뭐 강제로 못 간 경우도 있고 네. 뭐 제가 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가끔 후회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잘 남은 거에 대한 아쉬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해설 스타일. 자, 이게 지금도 좀 민감하거든요. 예. 해설 스타일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비슷한 스타일의 박문성 골찬스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건 반면에 서영훈은 경기 내내 비슷한 성량이 유지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해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뭐 지금도 조용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네, 좀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목소리나 성량이나 발성이나 이런 게 문성이 형은 약간 좀 제가 아나운서한테도 아나운서 해도 될 정도의 발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문성이 형은 네네. 저는 목소리가 좀 작고 좀 약간 웅얼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 편이죠. 네. 성격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 목소리가 얇은 편이어서 네.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이렇게 좀 막 좀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네. 그 모로코 평가전에서
졌지만 질만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정말 축구 네티즌 사이에 많은 화제가 됐거든요. 베스트 댓글에도 올라오고. 그 경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못했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안정환 의원이랑 요즘엔 3인 중계를 하잖아요. 캐스터하고. 그렇죠. 네네. 근데 안정환 의원도 카메라가 안 들어갈 때나 사석에서는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내지만 이게 해설위원이기 전에 선배이고 축구인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좀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경기에서는 안정환 의원도 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내가 히딩크 감독이라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맞아. 네, 그게 다 네. 화제가 돼서 사실 MBC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월드컵이 네. 좀 이렇게 직설적인 해설이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러니까 안정환 의원이 되게 예측도 잘해요. 사석에서. 네, 근데 방송에서 왜 안 하려고요. 방송에서 왜 안 그때 해? 우리도 그 충목남 할 때 11명 뽑을 때 안 뽑잖아. 그니까요.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후배들 감정을 되게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질러야 된다고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명언을 한번.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졌지만 질만했다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감독이 좀 뚝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경기는 안정환 눈치 보잖아 계속 말하면서. 졌지만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도 경기 끝나고 안정환 의원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방송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출근하는 게 못할 수도 있고 네. 안 풀릴 때도 있는 건데 네. 뭐 본인도 선생할 때 그랬을 거고. 그런데 특히 경기인 출신 선배들이 봤을 때 답답해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볼 때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살르는지 아닌지. 오늘도 안정환이 어디 인터뷰를 했던데 그 목숨 걸고 뛰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팬들도 아까도 졌지만 질만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잘 싸우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네, 전교 꼴등하는 친구가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뭐 10등 올리면 그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지만 네네. 뭐 300등 할 수 있는 애가 공부 안 해가지고 400등 하면 그건 좀 혼나도 되는 거잖아요. 오, 뭐 그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명언 이제 들어봤고요. 아까 그게 사건 그거고. 사고 팩트 폭행 주의 자, 구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심호흡하고 이럴 줄 좋은 들어가세요. 얘기군요. 네,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계시고 출발할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센데 해설가로서 역량이 함량 미달이란 평이 많다. 제일 많이 비판받는 부분 특유의 작은 목소리. 이 목소리 때문에 새벽 축구보다 잠들어 버리는 해외 축구 팬이 많다. 저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서영욱이 축구 사이트 사커홀더 사커라인 자신의 몸담은 MBC를 찬양하고 한준이와 박문성, ESP를 디스하는 글을 다른 계정으로 파서 올렸다는 판문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죠? 뭐 둘 다 한꺼번에 얘기해요? 밑에 거만 얘기하면 돼요? 이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예. 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뭐 약간 이 논란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네네. 이게 한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 네. 이게 나온 게 14년? 15년? 근데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좀 뭐 설명을 했는데 네. 뭐 이게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를 하면 다시 거론이 되고 이러니까 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고 네. 아닌 걸 아니라고 입증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문성 의원은 뭐 해설하시기 전부터 저랑 뭐 친분이 있었던 사이고 그렇죠. 한준희 형 같은 경우는 MBC에 제가 추천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네네. 유학을 갈 때 네네. MBC PD가 그 추천을 해달라 해외 축구 할 사람을 해가 제가 사커라인의 운영자 박성원 씨랑 잘 아는 사이여서 박성원 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한준희 의원이라는 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연락처를 따서 PD한테 드리고 전 유학을 갔거든. 아, 네. 어쨌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그 나왔을 때 이 아닌 걸 아니라고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잖아. 내가 아닌데 어떻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그냥 우습게 넘겼는데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뒤로 SNS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 아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네. 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도 뭐 답답은 한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내가. 그래서 그냥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럴 이유도 없고 이게 사실 유언비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다 MBC, ESPN 저도 MBC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해설가서 역량이나 아니면 뭐 정보가 틀린 게 있다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뭐 역량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뭐였죠?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틀린 게 있다 이런 거는 뭐 욕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네네. 네, 뭐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근데 이게 계속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근데 네. 최근에 다시 이게 또 나와서 좀 기분이 좀 별로였죠. 아 근데 이걸 또 오늘 제가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뭐 나는 뭐 이렇게 정성껏 또 저에 대해서 말을 해주신 거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야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모든 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주신 거에 대해서도 계속 저는 얘기를 할 생각으로 나온 거니까.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또 오해를 풀고 가기 되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아까 네. 뭐 이게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해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서류 문서화가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 그렇죠. 뭐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잘못된 정보가 좀 제대로 좀 혹은 뭐 이렇게 좀 개선 수정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예,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기 저 편파 해설을 사실 좀 맞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그거 많이, 그러니까 아까 해외 축구 얘기 나는데 지금 저게 되게 그립더라고요. 축구보다 잠들어 버린다고 비판한다. 해외 축구 중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MBC가 축구 중계권이 없거든요. 해외 축구 중계가.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해외 축구 중계를 할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편파 해설 논란은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엘클라시코 중계를 하면 레알 팬도 저를 욕하고 바르셀로나 팬도 저를 욕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니까 뭔가 내 말투가 그런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좀 그런 자아 비판이나 어떤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데, 네. 예, 이게 하여튼, 예, 제가 좀 그런 말투가 좀 그런가? 예, 좀 그런, 예, 그러니까 잘하는 팀을 얘기할 때 좀 너무 비유를 너무 내가 과장되게 하나? 세게 하나?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예.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들릴 때 그렇게 들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탓도 있지만, 네. 뭐 편들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는 거는 뭐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뭐랄까 현 시점 뭐 좀 웃긴 얘기인데 태연 말고 제가 팬이 없습니다. 태연 말고 팬이 없습니다. 태연. 그러니까 축구팀에 대해서 제가 뭐 특히 바르셀로나 팬이라는 얘기를. 태연이 탱구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예. 네. 저 탱구는요. 네? 아 제가 근데 아까도 엘리베이터 올라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닉네임이 탱구인데 그래서 탱구냐고. 저 탱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해설을 하면서 저도 그날따라 레알 얘기를 많이 하면 네. 이 새끼 레알 팬이네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저도 이제 인터넷 그 레알하고 데포르티보 경기였는데 네. 아무래도 레알이 이기고 있으니까 레알 경기를 많이 하니까 레알 팬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맨유하고 뭔가 어떤 팀이 해서 이제 당연히 맨유 팬이었지만 맨유 얘기를 많이 하면 맨유 팬이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첼시하고 어디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너 첼시 팬 아니냐, 왜 자꾸 첼시를 까는 쪽으로 말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공중파 해설위원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본인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 근데 MBC가 축구 해설 일단 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중계권을. 그렇죠. MBC ESPN 시절에는 거의 모든 지금 스포티비처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네. 해설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주말마다 분장실 가면은 해설자들 다 만나고 막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꾸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네. 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네. 뭐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중계를 많이 할 때, 바르셀로나 중계를 많이 할 때 바르셀로나 되게 잘할 때였잖아요. 그 메시 그렇죠. 네네. 그때 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칭찬? 뭐 하여튼 격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투라든가 아니면 멘트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제가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갈 때 좀 그런 생각을 강화하게 하는 발언들을, 좀 무리한 비유 같은 거, 이번에도 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카리우스 실패를 가지고 그런
좀 비유를 해가지고 네.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정확히 그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카리우스가 좀 승부 조작한 거 아니냐. 승부 조작한 게 아니라면 네. 정말 그럴 수 없다. 안 됐다 그랬나? 네. 그런 식의 썼는데 그게 이제 저는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였는데 네. 그 단어가 워낙 셌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우고 일단 해명글을 올렸지만 네. 이미 뭐 요즘은 바로 퍼지니까 그래서 뭐 잘못한 게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게 저도 술 마시면 친구들하고 집에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쓴 건데 그런 걸 SNS에 올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게 뭔가 또 공식적인 자리고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캐릭터성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올렸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이구 이 삐삐 새끼 이러고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심한 걸 했거든요. 네. 리버풀을 대놓고 그냥 뭐 리삐딱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 예스님께서 퍼거슨 형님 오늘도 1승 하셨는데 정확히 저 말을 저희 그때 끝나고 이스타가 우리 집에 와서 이스타랑 박찬호랑 셋이 술방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찬호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퍼거슨 1승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SNS가 여러분들 사실은 정말 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사실. 네, 조심해야죠. 예.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센데, 이거는. 브라질 월드컵 때 네. 제가 그때 월드컵 때 박주영 기용이 죄악인가라는 컬럼을 썼어요. 네. 박주영 선발 기용이 죄악인가. 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뛰지 않은 선수를 안 뽑겠다는 멋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정면으로 배반을 했잖아요. 뭐 본인이 직접 막 그 선수를 데리고 나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때 군대 논란 짓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을 때였는데 근데 냉정하게 박주영을 감독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감독으로 가는 이상 감독이 자기가 믿고 쓰고 싶은 선수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어차피 월드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뢰를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차원에서 쓴 거였는데 저 그때 브라질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반응이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박지영 선수가 못했고 이 월드컵 때 네. 뭐 일다봉 뭐 이런 욕먹어가면서 되게 뭐 조롱당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 이 기자 생활하면서 견지해왔던 거 뭐냐 축구협회가 매번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한테 뒤집어씌우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게 굉장히 한국 축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랬죠.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네. 홍명보 그 당시에는 홍명보 감독을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뭔가 옹호하고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표팀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자기가 안 되면 책임진다 얘기라고 했으면 그 데리고 갔으니까 거기까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면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팬들의 비판이 맞는 상황으로 귀결이 됐고 제가 그렇게 쓴 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결국 홍명보도 와서 경질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약간 그랬던 게 홍명 감독이 그 가기 전부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놓아야 될 수 있는데 땅명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대표팀 선수든 감독이든 프로 선수든 감독이든 늘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인들에게도 자기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공적인 일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 일을 봐야 되거든. 뭐 저도 이를테면 월드컵이 코앞에 나가지고 엊그제 이사했거든요. 요즘 되게 바쁜 때인데 뭐 그런 식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좋은 여론에 실어서 되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홍명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국 축구에 나름 기여를 했고 특히 2년 전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딴다는 건 엄청난 성과거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네. 우리 대표팀이 최강희 감독이 중간에 간두면서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을 때 떠맡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그 악의적으로만 이 사람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실패했고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했던 노력들도 수포가 됐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네스트에서 음스트가 되고 있는데 사건 사고 논란을 좀 가면서 방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축협에 저희도 바로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건가요? 이거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게 축협의 개다, 축협의 도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쓰셨고 이런 거를 좀 많은 기사를 쓰셨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축구협회 까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히딩크 감독 논란 이후에 쓴 거였고. 예. 그때 히딩크 감독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고 대표팀이 우즈벡에서 돌아오는 사이에 기사가 하나 났죠. 네.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맡고 싶어 한다고. 맡고 싶어 한다. 네. 맡고 싶어 했는데 협회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쓴 기사가 뭐냐면 여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저기죠. 네, 히딩크 논란 네, 다분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썼던 그 핵심이 뭐냐면 네. 어디 갔을까? 히딩크 감독이 올 리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올 생각이 없는데 우리끼리 히딩크를 데리고 오네 만에 이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은 안 온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볼게요. 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온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했고 그 말을 했다는 사람도 아무 근거가 없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보셨구나. 네, 대중이 네. 그런 헛소문에 낚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 히딩크가 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커지면서 신태용 감독이 바보가 되고 물론 협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하겠지만 네. 그런 이 건에 대해서 협회는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하셔도 돼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네.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되고 불필요한 욕을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 히딩크 감독 사실상 감독을 은퇴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은퇴한 지 그러니까 어떤 팀도 안 맡으려고 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히딩크 감독을 모시고 와라라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 논란은 이미 답이 나와야 돼. 그런 뜻이었는데 뭔가 그게 협회의 어떤 무성의함과 히딩크를 디스하는 거를 제가 뭐 지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댓글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축협이 개화됐죠. 근데 제가 다른 해설에 대해서 제가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해설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데 축구협회에 대한 건 전 되게 억울해요 솔직히. 왜냐면 축구협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쓰거나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근데 저는 꾸준히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때도 심지어 보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는데 마치 내가 그냥 뭐 심지어 그 축협을 얼마 받았냐 뭐 축협에서 또 뭐 시키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을 때 되게 좀 이런 오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 건 되게 좀 그러니까 그 전에 응원 받다가 이 큰 기사 하나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물타기가 좀 돼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론이 우리 대표팀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히딩크 같은 감독이 와서 2002년에 기적을 재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어쨌든 축구에 대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실존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헛개비처럼 정신이 쏠려서 이렇게 소모적인 낭비를 하는 게 아까워서 썼는데 그 전에 했던 그 축구협회 관련된 비판적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되게 좀 억울했었고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뒤로 무슨 글을 쓰든 뭐 축협의 개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사과해라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것도 제가 그 뒤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전에 썼던 거나 앞으로 쓰려고 취재하던 것들을 성급하게 연달아서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네네. 그때 이거였어. 네, 이게 이제 그때 그 사건이 9월이고 제가 10월달에 이런 걸 썼죠. 네. 그럼 저 위원님 보시기에 축협의 문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여기도 제목이 좀 나와 있고 근데 그 네. 전에 히딩크
히딩크 논란이 있기 이전에도 보면 이렇게 적었네요. 3월 24일 날. 네, 그러니까 뭐 감독이 협회 우리나라 그러니까 감독 선임부터 해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회장의 원맨 조직이에요. 오, 아니 이런 게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아니 뭐 센 건 아니고 이건 뭐 다 인정하는 거. 예전부터 2000년 때도 제 기자할 때 놀랐던 게 어느 날 협회 취재를 가는데 이게 부장급 위가 아무도 없어. 어디 갔냐 그러면 오늘 정 회장님이 귀국하신 날이어서 다 공항에 나갔다는 거야. 수행원들만 가면 되잖아. 네. 근데 그런 식이고. 근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국전 우리가 지고 왔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졌잖아요. 중국 원정 가서 그 월드컵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지고 와서 엄청 심각한 때였고 또 스틸리케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던 때였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귀국하자마자 인터뷰 뭐라고 했냐면 난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서 무슨 피파인가 AFC인가 무슨 회장 선거 그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게 난 너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본인이 국제적으로 그런 감투를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럴 때가 아니라 한국 축구에 더 근데 도움이 돼야 사실 되는데, 네. 그런 감투를 쓰셔도 별로 한국 축구에 바뀌는 건 없어요. 그게 저는 어떤 이 협회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아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기 대표팀 코치 인선할 때도 네. 우리 그때 대표팀이 안 좋을 텐데 갑자기 막 설기현 감독을 코치로 데려오고 차두리 코치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김남일 데리고 오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일 수 있는 게 설기현 선수와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적으로 하지 않고 공적으로 지금 기사를 쓰신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전 되게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감독을 맡고 있는데 왜 코치가 뭐 대단하다. 근데 물론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들은 협회나 대표팀에서 부름을 거부하지 못해요. 그게 봉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영광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대표팀이 필요한 거는 경험이 많은 코칭 스태프인데 그런 분들을 특히 이때는 뭐였냐면 특히 이용숙 해설위원장이 외국인 코치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 뒤였어요. 근데 외국인 코치 선임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고 외국인 코치 선임이 안 되니까 유명한 감독으로 막은 거야. 유명한 코치를 막은 거야 그냥. 이때 심지어 슈틸리케 감독 설기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서 설기현 선수 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협회 설명을 해줬고 슈틸리케 감독은 사실 추가 코치가 필요 없다고 했어. 근데 그것도 옳은 건 알지. 어쨌든 감독이 그랬는데 협회에서 외국인 코치를 하려고 하다가 슈틸리케 감독이 원하는 코치가 계약이 안 되니까 그냥 슈틸리케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는 코치를 데려와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코치 영입을 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차두리 코치 영입하면서도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치 영입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일단 여론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도 뭐 토니 그란데 코치도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감독 특히 한국적인 체제에서는 감독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낯선 감독 말도 안 통하고 이 훈련 환경이나 모든 축구 지식 배경이 다른 코치가 왔다고 해서 팀에 완전히 녹아들기가 어렵거든. 만약에 지금 토니 그란데 코치가 와 다음 월드컵이나 뭐 다음 아시안컵을 준비한다면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실패했죠. 2014년에도 그 누구였지 그때 코치? 2014년에 샤트니에를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갔잖아. 그렇죠. 그냥 외국인 코치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 여러 무마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옛날부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에도 본프레라 감독 자를 때 100분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부럽지만 100분 토론에서 그걸 다뤘어요. 대표팀 감독 경질에 대해서. 네네네. 그때 제가 대표팀 감독 경질 반대 패널로 나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본프레라 감독이 하여튼 경기를 잘하지도 못했고 동아시아컵에서도 4등을 했고 내 팀 중에서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어쨌든 월드컵 본선 진출시킨 사람인데 자를 명분이 제가 볼 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랐거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계속 누구지 그 베어백도 그렇죠. 핀베어 그랬었고 뭐 그 뒤에 쿠엘류도 있고 뭐 계속해서 그 그런 다음은 식으로 아니겠지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땜빵용으로 신태용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어떤 여유 있는 인선을 통해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코치하던 사람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 2경기 남겨놓고 본선행이 확정이 안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독배를 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그 최강희 감독님이 맞고 그렇죠. 중간에 예선만 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애초에 네.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축구협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에이 최강희가 그만두겠어 이러고 있다가 최강희가 관두니까 갑자기 또 좀 홍명보 월드컵 1년 남은 상황에서 또 하고 그런 어떤 인사 정책의 문제가 낳은 어떤 결말이 홍명보 후보의 부진이었는데 그 책임을 홍명보라는 사람이 다 독박을 쓰고 물러나고 그 뒤로 슈틸리케 감독이라는 누가 봐도 이상한 감독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커리어가 전혀 우리나라 감독으로 맞지 않는 감독이었어요. 동아시아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으로 이룬 성과도 별로 없고 선수 때는 물론 대단한 선수였지만 그렇죠. 아니 슈틸리케에 대해서 저도 이주원 형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굉장히 좀 뭔가 보여주기식의 감독이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출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판이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물론 오자마자 온 사람한테 침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어쨌든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2015년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네. 뭐 그리고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분이고 네. 문제는 인터뷰를 너무 좀 이상하게 해서 문제지만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소리아 발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분이 슬슬 뭔가 책임회피성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도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실명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고 네. 그때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협회 직원들도 전화해서 막 아니 왜 지금 대표팀 위기인데 이런 얘기 왜 쓰냐. 근데 그러니까 그때 제 입장에서는 제 주장이 다행히 맞았던 게 이란 가서 경기 끝나고 이란이 아니지 그때 카타르 네.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었다. 손흥민 인도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카타르 나가면서 그랬나? 이런 식이면 한국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너무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가틸리케 하기 한지 얼마 안 됐던 때여서 비판 여론이 잘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제가 그래도 네이버 컬럼리스트이기 때문에 컬럼을 쓰면 네이버에서 많이 읽히니까 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썼는데 그런 어떤 아까 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감독에 대해서 대표팀 감독을 너무 도구적으로 쓰는 대표팀이 아무리 실패를 하고 이래도 결국에는 뭐 지금도 정몽구 회장님은 우리 이용수 그 전 기술위원장을 책사로 두고 많은 조언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 어떤 형태로든 협회나 한국 축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홍명보 감독도 자기들이 그렇게 쫓아내서 미안하니까 다 전무로 불러들였잖아. 근데 나는 홍명보 감독도 차라리 기술위원장 같은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네. 전무라는 직책 행정직이잖아요. 그럼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진 않지만 좀 모험적인 자리죠. 근데 어쨌든 그런 스타 그리고 박지성 유소년 전략본부장도 네네네. 결과적으로 그냥 이름만 준 거잖아. 근무도 하지 않잖아. 안 하나요? 출근 안 하잖아요. 몰랐어요. 영국에서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을걸?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매번 똑같아. 그러니까 매번 위기 때마다 이름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맞고. 일단 돌려 맞고 뭐 이제 바뀌고 있다. 네. 그게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옛날부터 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그때 차범근 완전 죄인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렇죠. 다 살아남았자 위에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가는 걸로도 깐 거 알거든요. 중국 가서 왜 그 뒤로 그러냐. 인터뷰할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지 매기고 막 5년 동안.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 했던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슈틸리케 감독도 문제가 많죠. 어쨌든 그런 어떤 희생양을 찾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중이 알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자리를 맡기고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뭐 그 사람이 또 뒤집어쓰고 나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축구계에 책임 있는 분들이 축구계 바깥에 있는 흔히 뭐 재벌가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계를 잘 모르니까 보좌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다들 자기 자리 보전 위주로 많이 생각들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발전적인 이런 선택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쌓이는 과정에서 히딩크 논란이 나왔을 때 대중은 이미 실망을 많이 한 상황이니까 히딩크라는 이름에 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네. 기사를 이렇게 쓰셨는데 네가 뭔데 그런 기사가 아닌데 네가 뭔데 히딩크 건드냐 해서 갑자기 축협을 이렇게 욕했던 게 다 무마가 되면서 물타기로 네. 욕을. 근데 축협의 개는 맞는 것 같아요. 물어뜯는 개. 진짜 제대로. 그래서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건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그래도 축구협에 걔는 싫은데. 그래 싫어요? 그럼 뭐랄까 축협의 하이에나 할까요? 아니 축협에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좀 제가 아니까 왜냐면 축협을 욕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닌 것만.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저희도 축구에 관한 컨텐츠를 만드는 뭐 그런 우리 회사를 하고 있고 저희 기자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선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되게 능력이 있는 기자들인데 저희도 한국 축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월드컵의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스니아전 때 똑같은 식으로 골을 2골 먹었잖아. 한 골은 먹을 수 있어. 2골 먹는 거 문제잖아요. 그거 개선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계속 똑같은 실수가 10년 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안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하거나 뭐 이런 방송, 밤수 방송이나 아니면 뭐 해설을 할 때나 그럴 때 기회가 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역할인 거고 근데 그런 게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변화가 오려면 대중이 그런 말들에 좀 공감을 해주시고 좀 뭐랄까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외로운 것도 좀 있고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잘 안 하죠. 그렇죠, 불편하니까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사들이 있을 때 좀 반향이 있으면 다른 기자들도 동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좀 눈치가 보이니까. 네,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자나 해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고 가끔은 좀 불편한 말도 좀 해야 되고 네. 근데 자기 소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정면으로 좀 부정당하는 이번에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억울한 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해설적으로도 그렇고 비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사실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네, 편파라고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항변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런 기자로서 뭐 협회에 대해서 제가 그걸 꼭 알아달라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해온 사람인데 뭐 축협에 제가 뭐 돈 받고 뭔가 혹은 뭐 모종의 이유를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것만큼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마침 근데 그런 기회를 진짜로-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 센 얘기인데도 저 죄송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정말 저도 물타기에 당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술자리를 저희가 가졌잖아요. 네. 그때 아니었구나. 근데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약간 피하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아, 그런 게 그랬구나.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제가 먼저 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도 먼저 드리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무섭구나. 예,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 저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뭔가 축협의 기회라고 불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쉴드 치지 말고 오늘 할 얘기 해라. 그래서 제가 그 PPT 준비할 때도 실수하네 여러분들이 야 축협의 기회라고 방지해 주는 거 실수하는 게 아니냐. 저는 솔직하게 다 그냥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해는 오해고 이런 말.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예. 근데 아무튼 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마 인잭 씨도 악플이 많이 지금도 악플이 많지만 네. 이게 되게 전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심한 욕들이 있어요. 근데 네.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되게 아프게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축협의 개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좀 슬펐고 나름 그래도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보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새로운 별명 지어줍시다. 축협에 빼고 어떤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기사를 쓰실 때 거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축협이라는 말은 또 그 성형 해설님 본인 자체도 좀 듣기 좀 연관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별명 없어도 됩니다. 네. 스나이퍼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스나이퍼.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스나이퍼가 좀 많아서
예. 축구에 도베르만 있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사실 담당 일진이라면 일진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진이라면 쓰지 말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축구협회에 굉장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축구가 인기가 많고 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네. 선의를 갖고 한국 축구에 뭐가 문제고 본인들이 어떤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하고 싶어 하는 게 많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받고 좀 자기의 어떤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탑다운이고 그 회장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밑에 사람들이 완전 회장님 바라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회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오. 네. 그런 어떤 의혹들이 정말 한국 축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쉬워서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축협 다 욕하죠, 누구나 욕하는데 그냥 욕하는 거는 전혀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이런 그 제가 쓴 기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구체적인 주장을 갖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방송국에 가서 너네 왜 축구 중계 안 해주냐, K리그 중계 왜 안 해주냐,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항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아진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광고할 테니까 중계라든가 네. 그런 식의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가해져야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요즘에 청와대 청원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단체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힘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좀 된다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쓰는데 네. 뭐 별로 반향이 없네요. 이게 힘을 모아야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있나 봐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네. 네. 야, 이게 어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성희 형님 때보다 더 센 얘기라. 예.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아 근데 이미 기사로 더 세게 썼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안 보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그냥 예. 보면 저도 안 좋게 생각. 현대 축구협회 위기라고 썼잖아요. 예. 저게 되게 큰 맘 먹고 쓴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현대가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분위기이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문제의식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다면 변화는 언젠가 온다는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최근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1시 20분인데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 근데 저는 오늘 많은 사실을 저도 안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고 국가대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봐봐. 이게 그래서 사람이 나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좋아해. 그 이제 MBC에 또 저 아나운서 국장 강재영 국장님이죠, 팀장님. 네. 그분이 했던 말인데 아까도 말하지만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에서 미리 알고 편견을 갖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결정해라. 저도 그래서 편견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아니 이거 100으로 치면 그러니까 계속 진짜로 사실은 그러면 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K리그 어떻게 하면 좀 저도 K리그 홍보대사로서 항상 또 고민이 네. 많아요. 정말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렇게 그게 적어지면은 뭐 열심히 안 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 K리그는 뭐 쉽지 않겠죠, 사실. 일단 관중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우리가 유럽 축구장이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기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동남아는 축구 잘해가지고 관중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구를 못하니까 안 본다. 이거는 저는 제일 그런 분들 물어보면 경기장 가보신 적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관중들을 경기장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고 네.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 둘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관중이 일단 너무 없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물어봤을 때 왜 안 보냐 하니까 이러더라고. 너 같으면 보겠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도 K리그를 디스했던 사람이 K리그의 홍보대사가 되니까 뭔가 모양새가 이상해졌었는데 저도 이제 홍보대사로서 직접 가서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경기는 정말 근데 프리미어리그도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뭔가 프리미어하잖아. 뭔가 좀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사석에서는 막 그 우리도 리그를 완전히 재편해야 된다. 저는 승강제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2부제로 나눠서 MLB에 뭐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있는 것처럼 네. 양대 리그제로 하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답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게 재밌어지고 해야 사실은 어찌됐든 K리그에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시민구단도 힘들잖아요. 네. 좀 줄어들면서 K리그 발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자, 대한민국 네. 축구 얘기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북한 팀이 한 팀만 K리그 들어와도 좋은데. 이거는 새로운 좀 그 말씀이신데 북한 팀이 K리그에 온다. 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또 말하니까 내가 북한 좋아하는 것처럼 또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모든 팀들이 한 번은 평양에 원정 경기 가잖아. 네, 팬들도 갈 수 있고 자연스러운 민간 교류도 되고 북한 팀에서 경기 한번 보러 오지 않을까? 북한이 최소한 만약에 우리가 뭐 12팀이다 11번은 와야 되잖아 원정 경기. 그렇죠.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남북 화해 무대에 맞춰서. 근데 그건 뭐 상관없 딴 얘기니까. 예. 아니 근데 내가 또 가만히 있다가 이거에만 너무 크게 반응해서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저 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좀 자주 듣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는 게 뭐 아니 정치적인 성향하고 아니 근데 그 상관없죠. 북한 애들이 오면 좀 너무 또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치면 수령님이 보고 계신데 한중일 통합리그가 제가 리버풀 했을 때 그 논문 과제로 썼던 건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A3 대회 같이 3개국 챔피언들끼리 하는 리그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네. 끊어졌고 왜냐면 일본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 굳이. 중국도 이제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지네가 잘 되니까. 선수도 연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 원정 가면 몇 명이나 하겠어. 안 가죠. 팬들이. 안 가죠. 예, 여러 가지 좀 격차가 좀 커서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좀 시청자들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이 국대 감독이라면 베스트 11은 그리고 3백을 쓸 것인가? 3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일단 말하더라고요. 신태용 감독님은 네네. 3백을 본인의 축구 철학의 변형 3백이 완벽한 변형 3백의 이상론을 갖고 계세요. 청소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늘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신태용 감독님이 있는 한 3백을 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 버리지도 않을 거고. 네네. 제 생각엔 그래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네네. 뭐 저라면은 지금 멤버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라면은 제가 감독할 리는 없지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신태용 감독이 생각했던 베스트 11 442에서 거의 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오우, 야, 이게. 서나이퍼란 별명이 좋네요. 말, 저격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수위 낮추라고 문자가 먹어서 제가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 축구비였어요? 아니, 네. 저의 오늘 매니저를 해주시기로 한 분이. 그만큼 수위가 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세 하시는데 정말 센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대한축구협회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왜 보라 했나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했어. 이제 사실 이청용 선수나 구자철 선수나 지동원 선수, 이청용 선수도 막 탈라고 이제 해외파 리거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자철 선수도 좋은. 구자철 선수는 뭐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락이라고 하기에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이게 몰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 들어오는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세리아가 그래도 세계 탑리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1군으로 풀 시즌 소화를 했고 골도 넣었고 그러면 저는 대표팀에서 고려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청용, 구자철, 지동원 선수도 어쨌든 그쪽 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몰라 부진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손흥민, 기성용, 박지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서 부침이 있는 거고 뭐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 사실 온두라스전한테 구자철 선수가 보여줬던 그 축구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구자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더 그러지 않아. 저도 사실 근데 구자철 그런 선수가 건 잘했다고 있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구자철 선수가 일단 볼을 잡으면 일단 잡아두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포가 끊어지고. 네. 그래서 뭐 말도 아직 특유의 그 턴이나 어떤 그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네네. 볼 간수를 잘하는 편이고 네. 방향전환도 좋고. 근데 지금 대표팀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다라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그래도 개인 기량이나 축구 지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감독들이 계속 애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올림픽 때 정말 잘했죠. 팀의 중심이었고. 근데 팀마다 모든 팀에 다 맞는 선수도 있겠지만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아니 지금 위에 이것도 하세요 그러면. 어디 갔어? 이거요? 뭐 이거 모로코전. 아까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모로코전 세 했을 번째죠. 때, 세 번째. 축구협회가 온갖 실성이 드러나 누가 봐도 선수 기용이나 감정 문제가 있어 보일 때, 홀로 잔디타, 스트레스타, 피로도타 해설, 피로도 탓을 저 해설하셨는데, 저는 해설 듣다가 소름 돋아서 해설자 이름을 찾아봤어요. 이건 축구 보는 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정말 모로코전이 끝난 이후 기사와 당시 해설에서 축협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없다고 당신의 축구 인생을 꼭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까 말했는데 네, 뭐 근데 굳이 이 질문을 고르신 이유가 네 편하게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해설 얘기할 때 뭐 편파 얘기할 때 네. 내 말투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선수들이 워낙 되게 못했어요. 그때 못해서 이게 잔디 때문인가요? 뭐 이렇게 그게 나는 약간 좀 선수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가 이제 히딩크 그 글이 있고 이런 직후였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개성 해설이 비꼰 거였는데 비꼬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아니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하고 그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전이 실망감을 줘서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듣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셨다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거기서 왜 우리 선수들이 못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지상파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누가 봐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뭘 위해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뭐 해설의 축협과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축협에서 저한테 뭘 줄 리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죠.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호호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제가 제 소신껏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오해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많이 배웠다는 거를 좀 네. 채팅창에 형욱이 형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줘 오해가 생기니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는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말 그냥 네, 뭐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러니까 업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이런 것도 지금도 뭐 워낙 훌륭하시지만 더 아니, 그건 아니고. 높이 가려면 근데 좀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네. 정말 그런 논란 없이 저보다 오래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되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올림픽인가 WBC 때인가 허구현 해설위원님이 그 광고 나갈 때 마이크가 안 꺼져가지고 아나운서랑 나누는 얘기가 흘러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마이크가 꺼졌다 생각하면 사실 막말할 수 있는데
너무 품위 있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이미지가 더 올라갔거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되게 경솔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좀 인격 수양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 근데 쉽지 저였으면 않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욕 나오면서 아우 진짜 삐삐 나 오늘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네.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너무 지읒 같은데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평소에 사람이 그냥 우리끼리 농담으로 아 허연님이 방송 새는 거 알고 얘기하셨나 우리끼리 농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방송 프로 방송인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30년 40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네. 자 이제 마무리 더 궁금한 질문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 월드컵 16강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대표팀 질문 하나씩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거 뽑아서 사실은 오늘 대표팀 얘기는 정말 뭐 저희가 많이 들어볼 필요도 있지만 오늘 모신 거는 그냥 인간 서영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실은 베스트 11 어떤 베스트 11이요? 대한민국 네, 스웨덴 역대? 아 스웨덴? 역대로 갈까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긴 많이 했어요. 사진 안 한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가져온 게 좀 너무 많은데 이번 월드컵 어떻게 될까요? 베스트 11 일단 골키퍼부터. 근데 저는 예측을 잘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아니, 근데 이번에 희망이 많이 들어가서 문선민 선수 맞추셨잖아요. 골 넣는 거. 온두라스. 우연히 맞추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하프타임 때 후반에 문선민 들어가 골 낼 거라고 하긴 했는데 네네. 우연히 맞은 거고. 예.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골키퍼부터? 골키퍼 김성규. 근데 김성규 선수가 사실 이번에 보여줬던 온두라스전에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든 많은 발전은 없다. 계속 왜 벨기에전이 우는 데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 조연을 쓰지 않게 하는데 근데 계속 주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표팀 생각할 때 계속 주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상을 한다면 네. 제 바람에 예상을 보스니아죠. 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네, 김성규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수비 라인은 모르겠어요. 아 쉽지 않죠. 포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홍철이냐 김민우냐인데 저는 박주호 쓸 수 있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수비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게 네. 물론 박주호 선수가 최근 수년 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면서 그리고 울산에서도 중앙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긴 정말 예측 불허고 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용을 쓰겠죠 그래도.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이용을 쓸 것 같고 중앙에서 포백을 쓴다고 했을 때는 장현수 선수가 몸이 회복이 되면 무조건 쓸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는 글쎄요 오반수 선수를 쓸까? 김영건 선수를 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후방에서 한 번에 앞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에서는 뭐 기성용 박조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지 않는 박조 선수가 나오고 네. 양쪽에는 뭐 이재성하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윙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윙어들이 너무 많이 이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승우나 문선민을 선발로 쓰기에는 수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쪽에 황희찬. 근데 손흥민 선수도 수비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손흥민을 손흥민 아니죠. 저는 손흥민 선수 수비가 레버쿠젠 시절부터 이 전방 압박을 레버쿠젠이 전방 압박을 정말 세게 하는 팀이었거든요. 네네. 그 경기 시작 휘슬 울면 앞쪽에서부터 바로 전진하는 거기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압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수비적으로는 이승우나 문성민 선수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탑팀들 상대로 해서도 그런 압박을 많이 해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승우 문선민 선수는 쪼커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네. 그럼 투톱에는 이제 황희찬, 김신욱. 그렇게 되면 황희찬, 김신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두 명은 지금 신태용 감독이 사실은 손흥민, 황희찬으로 많이 맞춰봤었고 김신욱 선수는 사실 나올 때마다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근데 확실한 주전이 없는 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팀의 네. 가장 큰 문제는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두 경기 연속 같은 수비를 쓴 적이 없어요. 아 맞네요. 히딩크 네. 감독조차도 홍명보, 최진철, 김태형으로 정해놓고 갔거든. 아예. 일찍부터. 네. 옛날이라 하더라도. 오 이거는 약간 팀들이- 팩폭이네요. 네네.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 라인을 정해놓고 가요 일단. 근데 이 팀은 골키퍼조차 확실히 안 정해져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감독조차 확실히 없다는 거고 선수들조차도 그렇고 애초에 생각했던 건 아마 김진수, 김민재, 장현수, 뭐 이용 이렇게 됐겠지만 네. 지금 김진수 아웃이고 김민재 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북 포백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장현수를 낀. 그렇죠. 그때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측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수비를 우선시해야 된다면 앞선에서 보스니아전 전반전처럼 전방 압박을 90분 동안 할 수 있다면 베스트지만 손흥민, 황희찬 조합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후반전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서 근데 뭐 이런 팀이 역대 없었어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팀이 나쁜 의미로 베스트 11은 외신도 그렇게 쓰고 있더만 지금. 이번 월드컵이 진짜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진짜. 제가 요즘에 그 영국 가디언이랑 독일 키커즈의 한국 대표팀 관련해서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이렇게 보내면 애들이 되게 신기해. 직접 가디언이야 거기 보내세요? 네, 키커. 네네. 그러니까 독일을 못해 영어로 써서 보내죠. 근데 네. 거기 걔네들 맨 그 저 담당 기자가 물어봐요. 너네는 맨날 라인업을 바뀌냐고. 독일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그 틀린 거 아니냐고. 네. 어떻게 이렇게 명단 맨날 바뀌냐. 골키퍼도 맨날 바뀌냐.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게 좋은 의미로 멕시코처럼 막 변화무쌍한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 2주 남았나.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요행수를 바라는 팀이죠. 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태용 감독님도 이제 이번에 나와서 저도 인터뷰에서 막 이렇게 뭔가 정말 디스하고 싶지 않고 응원해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신태용 감독님을 신태용 49 과학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은 감독 욕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선수가 네,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신태용 감독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잊고 계시지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됐나? 네네. 그것도 어려울 때 부임을 했고 그래서 좀 되게 좀 이번 월드컵 신태용 감독은 억울할 수 있어요. 이번 월드컵으로 본인이 평가받는 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하지만 감독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하겠지만 본인도 헷갈리는 거죠. 기껏 지금 구상을 그때 80%까지 본인이 구상 끝냈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두 달 전에. 근데 그 뒤로 뭐 많이 권창훈 빠진 건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도 그 온두라스전 직전에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사에 썼지만 제가 20년 동안 선수 때부터 이렇게 무용을 본 거 중에서 가장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신태용 감독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만큼 뭐 좀 그런 상황이죠. 네. 16강에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6강 그래도 간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근호, 김민재, 권창훈 또 누구지? 김진수. 뭐 김진수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스쿼드가 두꺼운 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예측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네. 뭐 영기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제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볼리비아전 이길 거예요 아마. 왜죠? 6월 7일 날. 이거 예측인데. 일단 볼리비아 강팀도 아니고 지금. 네. 걔네 세대 교체한다고 지금 되게 엄청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짰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오스트리아에 와서 굳이 이길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뭐 젊은 선수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가 있고 네. 이번에 이렇게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길 거예요 아마도. 자, 이거 직접 이제 MBC 해설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또 여론이 또 바뀌어서 와 잘하네 기대된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 볼리비아한테 지면 정말 심각한 거겠네요. 볼리비아한테 지면 이제 3패 봅니다. 볼리비아 지면 100% 3패 봅니다. 그렇죠. 아니 네. 이번에 스웨덴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요. 물론 엄청 잘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뭐 어쨌든 세네갈전도 비공개로 하지만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스니아전 중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오늘 보스니아 강팀이기 때문에 보스니아전 우리가 잘하면 16강 기대해도 좋다고. 근데 전반전 중반까지는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저도 직접 가서 압박이 봤는데.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보스니아 선수들의 어떤 꼰세가 제가 볼 때는 너네 이렇게 몸도 안 풀렸잖아. 하루 전날 왔으면. 네. 내내 열심히 뛰네? 해봐. 일단 우리 맞아는 줄게. 가드치고 있다가 후반 되니까 그냥 하장없이 몸 풀리니까 이제 우리 힘이 다 떨어졌고. 아니 어쩐지 이게 뭔가 전방 그때부터 그 약간
보스니아 쉽게 하는 듯한. 제코 피아니치 뛰지 않았어. 거의 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체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체코 경기 끝나고 좀 다른 거 뭐 약속 있나 생각했어요. 그냥 슬로우. 아니, 심지어 슬로우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안 하고 나갔어요 믹스존에서. 아 믹스존에서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아니 좀- 이게 뭔가 바르셀로나랑 그 AS 로마 때 그 체코가 아니라 그때 체코는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보스니아전 체코가 아니 이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 거 봤거든요. 저 진짜 아니, 로마 할 때는 좌우로 엄청 많이 움직이는데 예. 우리 경기 때는 그렇게 많이 위아래로만 자세히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피아니치도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위원님 해설하신데 바로 사이드 앞에서 네, 왔잖아요. 네. 예. 그때 이 자리 거기 또 특석에서 또 예.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기성현 선수가 벌써 두 번째예요. 제가 본 것만 공개적으로 선수단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게. 네.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데 앞으로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이게 왜냐면 앞으로 또 그러면 이게 선수들끼리 서로 미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 그럼 이게 진짜 이 모든 게 대한축구협회 문제도 있고 K리그의 발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서로 따로 막 놀고 되니까 계속 문제가. 그럼 이게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한 이게 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렇게 될 수 그래요. 있고 좋은 그러니까 자원들이 버려지겠네요, 자꾸. 네. 예. 일단 선수들도 협회 불만이 좀 있고 네. 근데 그게 이를테면 뭐 감독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가 월드컵도 평가전 상대가 온두라스, 보스니아, 볼리비아, 세네갈. 뭐 세네갈 일단 현지에 가서 마지막 네. 경기 비공개 논하더라고. 세 경기가 다 월드컵에 안 나가는 나라고 그리고 피파 랭킹 높지 않아요. 강팀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물론 멕시코가 남미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남미 팀이랑은 안 붙지도 하죠. 않는데 네. 남미랑 두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그리고 북미죠. 북미. 스웨덴을 데리고 와서 보스니아를 데리고 와서 가상 스웨덴이라고 하지만 뭐 얘네 원톱 쓰리톱으로 뛰었고 투톱도 아니고 가상 스웨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시네츠키 감독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되게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랑은 조금 다른 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우리가 월드컵에 세 경기를 다 약팀의 입장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팀이랑 경기를 해서 약팀으로서의 입장을 익히고 나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온두라스전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사기를 살려주는 차원 외에는. 근데 워낙 또 강팀이 아닌데다가 멤버들을 많이 빼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내긴 좋은 팀이죠. 근데 그 경기에서 잘했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오. 네. 근데 왜냐면 보스니아전은 바로 미천이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전 일정이 협회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지원인데 잘못했죠. 그렇죠. 뭐 돈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시기가 문제가 됐든 협상이 문제가 뭐가 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팀 하나 정도는 하다못해가 아니지. 스웨덴이랄까 뭐 덴마크라든가 비슷한 북유럽 쪽. 네,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고 축구가 같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일본 축구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니지만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처럼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팀들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가서 하거나 이건 진짜 너무 사이다네요. 네. 근데 심지어 나는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왜 볼리비아랑 하지? 볼리비아도 남미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냥 월드컵 나가지도 않는데 차라리 오스트리아랑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차라리 독일이랑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물론 독일 축구는 완전 그들도 일정이 차 있겠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도 네이션스 리그라고 해서 걔네가 상시적으로 자기들끼리 경기를 해 A매치를 네네. 유럽이랑 하기 더 어려워져 이제는 그렇겠구나. 이제는 자기들끼리 경기를 상시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런 게 되게 아쉬운 거죠. 드러나지 않지만 브라질 월드컵 때도 예방주사가 실질적으로 선수의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 어떤 네. 풍토병 예방주사. 그걸 맞아야 되는지 모르다가 나가기 직전에 맞고 갔어요. 네. 저도 그때 중계하러 갔으니까 맞았는데 그거 맞으니까 주말에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이게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네네. 그 주사가 이제 바이러스를 넣어서 몸에 미리 아프게 해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선수들이 출국 직전에 그걸 맞고 가서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처음 훈련을 못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게 드러나진 않지만 엄청난 이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당연한 건데 그런 거 자체를 되게 좀 구회 연속 나가면 뭐하냐고. 그런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되는데. 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볼리비아전도 우리가 중계를 하지만 네네네. MBC가 하죠. 월드컵은
MBC. 네네. 근데 뭔가 이걸 되게 기대감 있게 뭔가 이거 이기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스니아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 볼리비아는 아닌데. 볼리비아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상대랑 할 자격이 있는 팀인데 네.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워요.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시원시원하신데요? 아니 이런 말 하겠는데 어떤 새끼가 축협에 개라했어요? 제가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리비아전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경기는 우리 약팀으로 역습 축구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볼리비아 상대로 그걸 못 하잖아. 그게 되게 아쉬워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눈 도중에 사실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시간대에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쳐가면서 들었는데 전주에서 월드컵이 점점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네. 점점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그런 거에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올림픽이랑 월드컵이랑 다 비슷한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역사랑 연계가 돼 있지만 20세기가 이제 국가주의가 가장 좀 팽배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또는 분리가 되고 또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이런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 속에서 네.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이 생겼다가 분리되고 유고 내전 뭐 이러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나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 스포츠가 굉장히 흥했던 건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없어지고 국가 단위로 이제 또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가 단위로 뭔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국가 단위로 뭔가 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히려 축구도 그렇잖아요. 클럽 축구가 훨씬 인기가 많잖아. 국가대표팀 경기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드컵도 2022년 월드컵 정도가 아니면 이번 월드컵 정도를 끝으로 점점 더 월드컵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피파도 그런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 참가국을 뭐 48개국으로 늘리느니 막 중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와야 또 사실 월드컵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중국, 미국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 올해 미국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떨어졌잖아요. 네, 걔는 맨날 떨어지니까 뭐. 근데 네.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하는 게 그런 흐름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시겠지만 중국이 월드컵에 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스폰이나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뭐 아시죠? 네. 그 대부분 대회 단위 스폰서를 요즘에 안 해요, 기업들이. 대표팀 단위 선수 개인으로 가지. 그렇죠. 점점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같이 좀 읽히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월드컵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국내적으로 보면 3, 4에서 이렇게 막 서로 막 중계 경쟁하고 이런 것도 언제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죠. 좀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네. 말을 많이 안 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용 기자도 그렇고 오늘 저를 통제해 주려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좀 막아달라고 모셔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 감스트가 진행을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 잘한다는 얘기, 잘한다는 얘기. 이게 이 진행이 박문성 해설위원도 말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내가 이렇게 와스트가 아니라 나는 내가 박문성 해설위원님도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할까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 진행이 뭐냐면 상대방 정말 듣기 그런 좋은 진행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명품 진행입니다. 네. 이거 전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디오스타 나갈 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거든 오늘.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나갔을 때. 예. 맞아. 예. 그때 처음 14년도 나가서 때. 예. 엄청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예. 그때보다도 더 누가 아무튼 그렇고 근데 되게 좀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고요. 뭐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여서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시청자가 이제 더 나올 수 있어 시청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14,000명이면 적은 건 아닌데 홍보가 사실 제가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게 급작스럽게 잡힌 거라 좀 홍보 잘했으면 오나 진짜 뭐 2, 3만 명 정말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 제가 부탁 아닌 부탁한다면 정말 다음에 기사 쓰셨을 때는 그 나쁜 놈들이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글도 적어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오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인사 먼저 하면 아 예 이러고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냥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네. 아니 근데 뭐, 예. 뭐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데 축현만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예. 제가 뭐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지만 네.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그냥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예. 제가 라스 아까 했다 그랬나? 2014년에 했다는 얘긴데 네, 2014년에 했어요 예. 가서 저희 거의 병풍만 치다 갔거든요. 저희가 라스 녹화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따라 가야지 이따. 일단 이것도 제가 이것도 제가 좀 선물 받을 건가요? 제가? 예. 제가 이따가 하나 드리려고.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 토티책 없습니까? 토티책? 지금 줘요? 지금 주십시오. 예, 저 아 이건 안 파는 책들이고 네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본이고. 예. 자. 오, 이것도요? 저희 저자분이 저자 직접 김종률 기자가 쓴 거예요. 번역책이 아니라. 아. 프란체스코 토티. 네, 아니 로마인 사실은 이야기. 아니 제가 좀 부탁 좀 너무 축구를 진짜 제가 저는 네. 이게 꿈이거든요. 비선수 출신으로서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고 싶다. 그래서 K리그 홍보대사 하고 있고 정말 어렵게 축구하는 애들도 도와주고 싶고 이걸 이런데 해야지. 축구 책만 읽으면 네. 세 줄 읽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야동 생각도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침대에서 야동. 입고 있는데 네. 축구책 입고 있다가 뭐 2010년부터 시작된 월드컵은 한국은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면 갑자기 이나 씨는 아우 씨 야동 보러 가야겠다. 야동-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야동 뭐 보는데요? 예? 저 요즘 약간 중국 쪽인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또 책에 책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또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말. 일단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포폴리스 책은 기사도 많이 좀 이렇게 책 읽는 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게 뭐 방법이 있거나 하진 않죠.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책 좀 읽어야 돼. 너무 읽고 싶은 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책 읽었던 게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요거 읽었고 그다음 어린 왕자 한 140페이지까지 읽다 그만뒀고 어린 왕자는 저도 다 못 읽어서 제가. 예, 그다음에 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20페이지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스가 쓴 뭐 우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3페이지 읽다 그만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 타나토너스? 아마 그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었던 게 저 위인전은 많이 읽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이 나오면 많이 읽어 그림이. 네. 아 제가 그림 있는 축구 책도 쓴 적이 있는데 네. 유럽 축구 이런 문화라고. 근데 그거 본인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홍보 차원에서 네, 홍보예요. 했는데 홍보. 네, 홍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만약에 토트를 잘 관심이 없다면 네,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네. 토트에 관심이 없다면 네네. 뭐 읽을 필요가 없겠지만 본인이 뭐 레알 마드리드 팬이면 레알 마드리드 그 책을 읽으면 되는 거고 네네. 관심 있어 하는 책 읽는 거죠. 관심 있어 하는 책을. 네. 토티가 관심이 생겼어요. 아, 네,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화책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아 진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근데 책은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없는 습관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독서 클럽, 독서 모임. 자 그럼 서울 독서 클럽 하나 추천해 주시면 그런 제가 거, 그러니까 점심 살게요. 축구책 읽기 클럽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하는 거 괜찮죠.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아니 그럼 또 너무 사실 이제 아프리카 용어인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데 약간 저 JOT 목이라고 약간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 점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사실은 축구 하러 왔는데 네. 축구 얘기는 하지 않고
아니 형 저 이거 끝나고 오버워치 어때? 야 배그 하자 배그.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침묵만 다지는 게 될까봐. 아 침묵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미션을 주는 거죠. 서로 몇 페이지라도 읽고 와서 좋네요. 네. 어떻게든 1분씩, 그러니까 5분 10분은 너무 기니까 1분씩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네. 1분씩 오, 1분씩만 하고 그 뒤로는 뭘 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은 사실 뭐 리버풀 책에 있어 리버풀이 어떤 건지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가 됐든 당장은 못 할 수 있겠지만 네, 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죠 뭐 그러면. 그래서 뭐 책 뭐 읽을 자신이 있으면 네. 이렇게까지 공표를 하고 본인이 하는데 책을 읽겠지 설마. 아니 왜냐면 제가 위원님 제가 책을 37만 5천 화치를 샀어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근데 20권 넘을 텐데 그러면? 27권이가 긴데 사람들이 야 너 읽을 거야? 네 읽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게 그걸 뜯지도 않았어요. 아 원래 근데 책을 내가 책을 사는데 안 읽었다라고 생각이 죄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산 책의 3분의 1만 읽어도 성공한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여러 권 사고 이렇게 한 권을 다 완독하기 전에 다른 책을 보고 막 보고 화장실에 책 한 권 놓고 뭐 저기 부엌에도 책 한 권 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냥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지하철 이동할 때 보고. 뭐 아, 감스트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아니 아닙니다. 아 뭐 유명 절대 안 하죠 저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책 신간 책 중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자기가 그거 좋아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진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오바. 계획을 높게 잡으면 안 돼 너무.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번 모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이면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어도 웬만한 책 한 권을 읽으니까. 그럼 그 모임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서감 독서실. 그게 뭐예요? 서영욱 감스트 독서실. 아 하면 올 사람이 있을까? 오라고 하면 엄청 올걸요? 아, 그래요? 그럼 미리 100명 넘을 수도 있어요. 미리 우리가 한 50명 100명 정해서 네. 미리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너무 많이 쓰면 그러니까 뭐 A4지 한 장 이내로 쓰는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밥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만약 토티책 한다 그러면 토티에 대해서 책도 읽고 토티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네. 오 좋아요. 뭐 너무 좋죠. 매번 그 문장이 책, 힘드니까. 매번 그 책의 주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오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뭐 이를테면 뭐 아까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하게 되지만 토티책 하면서 안정환 동시에 뛰었잖아. 네. 동시대 맞붙어 본 적도 있고. 네. 안정환님 불러가지고 어땠냐? 아니면 이 책의 저자를 불러든가. 그렇죠. 이 책 저자 좀 잠깐 나와주세요. 네. 이분은 근데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죠? 네, 저희 김정용 기자. 네. 저널리스트. 그때 이제 이스타 형님하고 다 나오셨는데 머리를 약간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모리모토 씨처럼 자르셔가지고 모리모토가 뭐야? 모리모토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다음 주에 저기 러시아 월드컵 취재하러 갑니다. 우리 김정용 기자. 아까 누가 저보고 오공블랙이라던데? 오공블랙. 계속 올라오는데? 근데 진짜 오공블랙이 뭐야? 오은블랙이 제 방송 나오는 시청자인데 제가 야외 방송 할 때마다 저한테 초코우유 사준 애 있거든요. 그래요? 말투가 약간 이러거든요. 저 나오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말투인데 약간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뭘 방패 삼으면서 뒤로 밀리는 듯한 말투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스타일. 일단 이 책은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책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도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중요해요. 기타도 이쁜 책이 잘 팔려요. 멋있어야 디자인이 좋아요. 진짜 디자인 좀 잘 만드셔서 지금 제가 오늘 속도 갈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네. 여러분 오공블랙이 지은 책입니다. 월드컵 여기. 골드볼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최강희 감독의 추천사가 되게 읽을만해요. 오호. 이 책이 없어. 인터넷에 있어. 아, 그래? 책 추천사를 책을 추천하지 않고 이동국을 추천하고 있더라고. 그쵸. 이동국을 무슨 K리그의 토티처럼.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 정말 또 뭐야? 여러분 감스트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네. 뭐 하는 거 어렵지 서감독으로 않으니까. 하시죠. 네. 서영욱 감스트의 독서실. 감스트 책 읽히기 프로젝트.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 어머니는 책을 정말 아버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무슨데? 아니, 어떤 게 불러놓고 아니, 아, 책을 네. 안 불편해. 얘기. 언제 빠질지 생각하고 있었어. 얘기. 아니 왜냐면 오공블랙인 줄 알고 오공블랙이 제가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오공블랙이 아니에요. 아, 이를테면 뭐 닮았을 뿐이지. 책에서 한 권이 아니라 한 챕터만 읽고라도 본인이 느낀 바를 그냥 아무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신 분들만 해서
해가지고 모이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고 또 야구 선수 김주찬 형님도 여기 오시고. 닮았어? 네, 채팅창에 지금 야구. 아. 네. 닮은 사람이 유찬이 많네. 뭐야? 네. 저는 계속 위아래로 귤도 보면서 뭐 닮았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종용, 예, 김정 드래곤 기자님, 정드래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사 쓸 때마다 응원의 댓글 많이. 근데 여기 달아주시고. 신털링님이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네네. 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 책 2권 낼 생각 없냐고. 아, 일본 내셨구나. 내는데 그 2권 번역 그 저희가 라이센스 샀는데 네. 저희가 출판 사업이 저희가 책을 좀 많이 냈거든요. 네네. 근데 손해가 너무 커서 네.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아, 좀 여러분들 책도, 예. 예, 쉽지 않더라고요. 출판 사업이. 출판 이거는 사업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아, 네. 이게 또 이거 제가 오늘 목표를 세우고. 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그냥 챕터 하나만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서부터 안 읽어도 되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거 약간 요령인데요. 저는- 제목 보고 네. 마음에 드는 거 보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 토티에서 시작된 전술의 혁명, 그렇죠. 460, 제로톱 뭐 이런 것만 딱 봐도, 그러니까 목표를 책 읽을 때 한 권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5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5페이지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사실은 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아니 근데 저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소설책 다 읽어도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읽을 때만 재밌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그러면 책 읽는 게 아니라 책을 기억했을 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완벽주의잖아. 이 책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단 농담이었는데. 아니 근데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하는 동안에 재밌어도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야동을 보는 동안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기억에 남고 다음에 다시 봐야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 38분 28초부터 39분 50초까지 그 장면은 정말 사실은 정말 그러네. 운명적이다. 야동 보기를 책에 조금 접목시키면 되겠네. 야동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만 보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여기까지 너무 심한 말을 그러니까 하면. 책도 네. 그렇게 뭔가 가장 흥미 있을 것 같은 부분만 보기 시작하면 되죠. 예. 엑기스 축 나오는데 책도 엑기스만 읽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뒤에는 토티 하면은 토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어땠고 이런 사람이 좀 돼서 정말 제가 48살이 됐을 때는 별명이 정말 이런 별명 제가 좀 갖고 싶거든요. 제 나름대로 좀 지어봤는데 뭔가 좀 약간 창피하긴 한데 감스트 이꼬르 축구 백과사전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사실. 덕후 감스트. 예, 정말. 아니 저 사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니야? 약간 요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 뭐 아니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착을 안 하더라도, 근데 원하는 게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거고. 진짜 거기까지는 가요. 진짜.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네, 멋진 말이었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MBC 간판 해설위원, 서영우 해설위원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시청자가 적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여기 감스트 방송은 엄청난 것 같고요. 또 뭐 욕해 주신 분도 있고 좋은 얘기 해주신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어쨌든 공개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다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뭐 해설로든 글로든 더 좀 저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읽거나 보시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되게 즐거웠고 저도 감스트 방송을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좀 오늘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원피스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키보드 하나 남았니? 키보드 있습니다. 저 항상 저는 게스트분들 오시면 저 돈을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기계식 키보드라고. 예. 이게 소리가 탁탁탁 나는데 이렇게 기사 쓰실 때 예. 소리가 그래도 이렇게 나면은 더 기사를 예. 쓸 맛이 날 수 있기 저 때문에. 원피스 주세요. 저 기계식 키보드 집에 많기 때문에 덕후거든. 자 원피스 하나 원피스 하나 주세요. 원피스. 네.
자 원피스 어차피 저 되게 미안하다. 제가 1,760만 원치 사서 네 좀 깎아낸 작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자 이게 진짜 정말 구하기 힘들 거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파는 건데 이게 샹크스 맨 처음에 나온 판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아끼는 건데 뭐 정말 또 좋은 방송 보여드리서 이런 거 드리면 이게 일본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예. 샹크스 이게 샹크스가 재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판이라 예. 뜯지도 않을 걸 왜 샀냐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게 뜯지도 않은 걸 제가 중고로 구했습니다. 중고로 구했는데 초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이게 이제 얘가 사왕이니까 이 뭔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렇게 해서 정말 유명해진 오 진짜 사람이니까 네. 이거 보기만 해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감사합니다. 쓰시고 이번 MBC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원피스 볼 때마다 제가 배순탁 작가라고 아세요? 배중탁이요? 아니 위험한데. 배중탁. 아 배순탁이라고 그 네. 배철수 음악 캠프 그 작가인데 네. 그 친구가 원피스 덕후거든. 네. 원피스 하면 난 늘 그 친구가 떠올랐는데 네. 오늘의 계기로 감스트를 떠올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원피스는 사실 다른 건 안 봐도 정상대전은 좀 보셨으면은 아 예. 좋겠거든요. 이거. 정상대전. 네. 알겠습니다. 뭐 러시아 독도 끝나시고 제가 피규어가 슬램덩크밖에 없는데 네. 또 그 옆에 세중이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실 때마다 이제 피규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좋다 이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네. 아,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네, 서영욱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볼리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스 TV도 그리고 MBC 축구 해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안정환한테 되게 미안하네. 그러니까 부재중 아, 정환이 형님 맨날 보실 때마다 야 밥 먹었어? 그 소리 중독되거든요. 밥 먹었어? 그래서 안정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안정환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람 자체가 친데레 느낌이 있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보내드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예, 예. 방송해야 돼서 여러분들 일단은 예 의자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계시면 저는 그래도 배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이 아니라 바빠거든. 이자영님 오늘 게스트 서영욱님이랑 감스트님이라면서요. 야 저 방송 좀 하고 있어라.